리플 XRP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K입니다. 고용 발표와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이 또 단기간 변동성을 보였어요. 주의하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11월 고용 회복에 따라서 뭐야 고용 회복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밑으로 금리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내려왔다가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야 실업률이 다시 또 높아지고 있네? 라고 하면서 밑꼬리를 달고서 결국 다시 한번 원래 자리로 좀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비 지출까지도 고용 감소에 따른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고용 둔화라는 허들은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비농업 고용 부분이 6.4만 건, 6만 건이 증가했는데 10월 달에는 10월 달 부분도 같이 발표했죠. 10만 건이 급감한 후에 나온 거라서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고용 둔화에 대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실업률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또한 소매 판매 부분도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확실하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XRP 단기간 또 여기 하단 부분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소폭 저점에서의 수급들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밑꼬리를 달고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밑꼬리 나왔어요. 일단 1차적으로. 그렇지만 수급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소폭 반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힘은 약하다. 그 이유는 이번 주 또 발표될 경기 지표들 이벤트들이 남아있죠. CPI 발표와 PC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일본 금리에 대한 발표 부분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등락의 모습은 보일 수 있겠지만 하방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불안감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상황에서 현재 자리, 전략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지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시작됐을 때의 수익들 챙겨갈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XRP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 어떤 자리에서 물량들 추가로 잡아갈 수 있을지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최대한 고점 구간까지 끌고 와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들 체크해 볼 거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다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일단 너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좀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좀 조성하는 게 아닌가? 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유는 이런 불안감 등 조성하고 또 공포를 심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쵸?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매도를 유도하죠. 그러면서 그 매물들을 좀 받아내는 작업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왜냐? 기관과 고래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PCE와 CPI 발표를 앞두고서 이 금요일 날 19일 발표죠.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왜 부각을 받냐? 기존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일본이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래서 엔화를 빌려서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미국 국채, 기술주, 가상자산 등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인데 일본이 작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술렁술렁했죠.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일본이. 특히 8월 5일에는 갑작스런 엔고에 해외로 빠졌던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 왜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메리트가 줄어들잖아요. 왜냐? 더 좋은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므로 그거 금리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투자했는데 좀 투자금을 줄여볼까?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일단 다른데 상환하고서 더 싼 데를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엔캐리 청산이 그때 가속화되면서 공포감을 심어준 거죠. 전 세계적으로 블랙 먼데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7월 말부터 원래 비틀비틀대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 예시를 보게 되면 그때 7월 말, 8월 초부터 해서 쭉 빠지다가 한 번에 급락을 크게 보였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꼬리 달고서 수급들 크게 들어오면서 땡겨 올렸어요. 결국 공포감을 주면서 다 털어버리고 그 저점에서 더 떨어진다 급해 큰일 나겠어 라고 하는 물량들을 쫙 빨아당기고 어떻게 됐죠? 바로 상승으로 단기간 또 급등 나왔죠. 자, 이때는 갑작스러운 발표기 때문에 대응할 겨를이 없었지만 중요한 거는 불안감을 유발해서 결국 저점에서의
기관과 고래들이 매수하는 타이밍이 만들어졌다. 다만 이번에는 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가야죠.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때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줄어든 상황이죠. 미국이 3연속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격차가 줄어졌기 때문에 큰 인상은 못할 거라는 게 지배적이죠. 그리고 벌써 11월 말부터 해서 일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계속 일본 금리를 올려야 된다. 먼저 광고를 미리 떠들었죠. 당연히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왜냐? 자, 가장 큰 게 바로 미국 국채에 투자되어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청산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 국채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마련을 해놨다. 연준에서도 12월 12일부터 30일 동안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9조예요, 59조. 엄청난 돈이죠. 양적 긴축을 12월 1일부로 종료를 하고서 양적 완화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유동성과 함께 일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강해요.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뭐 0.5% 이상 막 이렇게 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확률이 높다. 다만 조금 주의는 해야 된다.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요시 봐야 되는 거, 시장은 지금 요거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에 더 중요시되는 모습이에요. 고용에 대한 둔화 부분, 일단 금리 인하를 향한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에서 좋은 크립토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허들을 하나를 넘었죠. 결국 12월 18일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인 12월 19일 금요일 발표하는 PCE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는 저점 잡고 반등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PI와 PCE가 예상치보다 하회할 경우 물가는 점진적 잡혀가고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록 연말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욱더 커지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투심이 살아나면서 반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시장은 현재 확실하게 투심, 거래량이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일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금 상승은 못 나오고 계속 지금 단기 평선을 막고서 내려오는 추세가 지금 약간 꺾여 있는 상태에서 하단 기존의 수급들 들어왔던 자리 부분, 박스권 부분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죠. 다소간의 등락의 모습은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급한 하락보다 당연히 단기간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밑꼬리 달고서 올라와주는 이 저점 다지면서 저점에서 물량들 다시 한번 또 수급들 받아가면서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4시간 봉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저점에서의 수급들이 쭉 들어오면서 계속 물량들 다시 한번 가져가고 있죠. 다만 앞전처럼 큰 물량들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물량들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 또 반등 모습보다는 등락을 보이면서 상승의 추세에 올라갈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이 저점에서의 눌렸을 때의 물량들 매수 기회,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큰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소간의 등락을 좀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단기 평선 부분을 맞고서 살짝 또 눌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눌린다면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단기적으로 밑꼬리 달고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매수 기회를 삼아야 된다. 자, 이 얘기는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요 하단 라인을 잘 지켜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빠진다고 해서 겁을 낼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서 반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겁내면서 물량들 던질 때 누가 가져간다? 그쵸. 기관과 고래들이 그 물량들 받아내는 작업들을 한다. 매수 기회의 찬스로 봐야 된다는 거.
그 전에 급락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때 처음으로 3,000원 밑으로 깨지면서 내려올 때였는데 밑에 하단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지지한다면 이제는 그때는 타점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쭉 빠졌을 텐데 그러면서 거래량들을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저점의 매집들 이루어지면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그때가 이때였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다들 공포감에 던지고 있을 때 아닌가요? 저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온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 저점 대비해서 어떻게 됐죠? 단기간 약 한 23, 4%, 뭐 많게는 25%까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또 말씀드려요. 3,400원 부근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다? 자, 저항선 부분 돌파하기에는 수급들이 또 다시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일부 또 수익을 챙겨야 되고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3,000원 부근, 3,000원, 3,100원 부근 내려왔을 때 타점 분할로 천천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국 3,000원 부근으로 다시 회귀했어요. 와, 여러분들 항상 여기서 올라갈 때 급하게 따라가지 말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다렸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슬슬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자리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단기적 반등이 또 나왔죠. 근데 추세가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서 말씀드렸던 게 뭐다? 이 하단까지 단기간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면서 단기간 하락은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저의 스탠스는 동일했습니다. 계속 이 하단 내려오게 되면 천천히 잡아보자. 요 하단 부분. 현재에도 지금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퍼렇게 어우 이거 좀 많이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천천히 분할로 잡아가는 거죠. 자, 시장은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보다 지금 다시 경제지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향후 내년도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분위기가 잡힌다면 충분히 유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고 거기에 XRP 현물 ETF 상장 후 지속적 30일 연속 자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다 자금 털어내고 나가는 중인데 XRP 현물 ETF만 또 추가적으로 자금들 들어오면서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죠. 기간에 지속적 매수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하단 자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 이후에 지속적 자금 요 계속 초록색이죠.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 기관들의 수요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결국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큰 상승을 보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다만 경제지표라는 이벤트를 앞두고서 현재 XRP에 문제가 있어서 무슨 큰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계속 눌림을 주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누르는 거죠. 뭐 XRP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 흐름들이 약세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수급들 들어왔던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동성 살리기 위해서 뭐 말이 좋아서 유동성 살리기지 개인들 물량들 털어내고서 기관과 고래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거래량도 일으키면 저점에서 거래량 또 하면서 물량들 받아내서 채가서 가는 거죠. 자, 기존에도 이 앞전에서도 3개월 동안 거의 3개월, 4개월 동안 요 작업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현재 단위 아직 거래량이 확실하게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 큰 반등을 일으킬 호재들 결국 금리나 투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 바닥을 잡고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좋은 공략 타점 포인트 안내해 드려도 중요한 거는 요 매도 타이밍 현재는 단기적으로 계속 접근해야 되고 절대 오른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 단기 평선 위로의 안착 여부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여기 하방 지지 여부가 먼저 중요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단기 평선 위로 뭐 위로 바로 탁 올라왔다고 해서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지 추세 전환하는지 안 그러면 또 요때처럼 이런 상황 발생해요. 한번 T 위에 올랐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바로 빠져버렸죠. 자, 그래서 결국 절대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말고 눌림 줄 때 타점들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1차적인 저항선, 지금 매물대가 있는 요 3,000원과 3,100원 사이 부분의 위로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 위로 안착을 해야지만 다시 한번 3,400원 위로 안착할 수 있는데 자, 한 번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맞고서 내려보고 또 다시 또 올라갔다 또 자리 잡고 이렇게 계속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대응을 잘 해야지만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리다 보면 이미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바로 급락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촬영하고 업로드하면 이미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영상 일일이 찾아보고 매번 체크하시기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더 비중 들어가야 되는지 실시간 또 대응, 전략 부분들을 여러분들 빠르게 영상보다 받아보시라고 문자와 텔레그램에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정보들 먼저 받으셔서 투자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트레이더 K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원하는 항목들 체크 후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게 되시면 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코린이 구조대 트레이더 K 함께 성공 투자하는 신청 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더 K 코인 투자 전략 공유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및 전략 그리고 타점 알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 받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나의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도 가능하니까 뭐 3개를 다 원하신다 하시면 3개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 하단에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셔야지 연락드릴 수 있으니까요. 010부터 해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페이지 작성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보이는 번호 010-563-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확인해서 전략, 정보, 대응 방법 등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로 발송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혜택들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없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잡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없이 보내주세요. 자,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비중 채워서 수익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신청 링크 클릭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구간이라고 분명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번 조정 구간에서 실수로 물량들 정리하셔서 지금 다시 한번 물량들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보니까 새롭게 잡아가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함께 따라올 수 있게 중요한 매수 전략 그리고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 다 챙겨 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 변동성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뭐죠? 중요한 일정들이 다 끝나고 그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은 바로 반등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좀 더 횡보 조정을 보이느냐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야 된다. 다만 충분히 7월 달부터 조정받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큰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추세 전환, 단기간 또 리바운딩 많이 떨어졌잖아요.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노려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불안감 때문에 수심이 약해지는 모습이니까 이 부분 좀 지나가면은 결국 조정의 막바지에 다 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혜택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 12월 11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12월 12일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엑셀라를 추천드렸죠. 자, 매수가로 194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213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날 엑셀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엑셀라가 22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공략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매수가로 194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 밑으로 싹 빠지고서 올라왔기 때문에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약 14%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으로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와 구독이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실는다든가 아니면 목표가 돌파했는데도 뭐 더 홀딩해서 더 갈 것 같아서 홀딩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무리하지 않으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코린이 구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